근데 아직도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읽고 자꾸 정확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습관이고 그게 시험 볼 때 그대로 습관이 발휘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독해는 못 푸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습관을 고쳐야 되는 것이 절대로 한국말로 하지 말라는 게 진짜 독해 실력 늘리는 그 지름길이에요. 자꾸 한국말 하면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하긴 하지만은 긴 거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게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가진 학생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좀 고치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로 핵심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 토익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시험을 보신 학생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2, 3개월 안에 단기적으로 시험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비법이라든지 어떤 테크닉이 있나라고 질문하시는데 있습니까, 선생님? 어느 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5, 600점대 학생이 800점대까지 올라가는 데는 이제 문제 유형 파악,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오는 빈도 어휘 정리, 그리고 기출 유형을 정리하면 잘 올라가요. 600에서 800까지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900이 950한테 맞먹으면 안 되고 950점 학생이 990점이랑 이 대등하다고 생각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950에서 코피 몇 번 터져야 만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 나중에 올라가면서 10점, 20점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중적인 점수는 600에서 800 정도까지는 점수가 그래도 잘 관리하는 대로 따라오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은 노력의 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00 넘기고 950 넘기고 이렇게 만점 나온 학생의 특징은 제가 뭐 수강생 중에 이제 만점 받은 학생들의 특징은 지루해도 준 문제는 다 풀고 그리고 이제 우직하게 공부할. 예를 들어 뭐 분당이 집인데 이 종로로 오려면 6시 55분이 첫 강인데 6시 20분까지 와서 그렇게 막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꼭 굳이 학원을 안 다니더라도 성실하고 독한 사람이 만점 나오는 것 같아요. 학생 중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800, 900까지 이제 900점 점수 때까지는 그렇다가 그런 요령이 좀 있어요. 그 자료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점수를 올리지만 나중에는 실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까지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도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예를 많이 드는데요. 네. 수강생 중에 체육학과 학생이 있었어요. 네. 근데 딱 와서 그래요. 난 점수가 500점도 안 되고 영어를 한동안 놨다. 근데 나는 목표가 경호원이다. 대통령 경호원이면 800 이상은 받아야 이게 보니까 통계상 합격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다른 것도 보지만 이거 어떻게 되겠냐. 그럴 때 지도를 해줬어요. 하루에 몇 시간은 꼭 하고 아무리 뭐 크리스마스다 아니면 신년이다 연휴가 있어도 수업은 기본 공부할 양은 채우고. 근데 그 학생은 그걸 순수하게 따라해요. 운동하는 학생이 아주 착해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걸 그대로 하는 분은 점수가 잘 나와요. 근데 이공계열 학생들한테는 좀 미안한데 오히려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막 수학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되나? 우선 의심하고 그 다음에 연습하라는 거 안 하고 외우려는 걸 안 외우고.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한데 외울 건 외워야 되는데 어휘나 이런 걸 안 하면은 회의적인 태도와 내가 될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은 아무도 그 점수를 올리기가 힘들 겁니다. 근데 그대로 따라하는 분, 오히려 이제 어린아이 같이 착한 마음을 가진 학생이 성적이 더 향상이 높고 효과도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우리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직하게 이제 기본에 충실해라, 또 어휘를 일단 마스터해라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익이 뭐 영어 공인 인증 시험이 토익도 있고 토플도 있고 뭐 탭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토익은 또 어떤 의미의 시험이라고 보시고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토익이야 뭐 다들 아시지만은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목적형 시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이 영어가 이제 일반 영어가 있고 목적형 영어가 있는데 그 시험 문제로 봐도. 근데 일반 영어는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 기본 생활 영어나 뭐 회화 이런 거고 목적형은 토익 토플에 다 그런 것이 토플은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이제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그런 학문적인 영어를 좋아하고 토익은 비즈니스 잉글리시입니다. 이게 기본이 원래 취지는 물론 생활 영어적인 것도 나오긴 하는데 기본 취지는 이제 회사 들어가서 회사 업무 수행할 때 필요한 영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서 이제 붐인 거죠. 기업체 취직하려면 토익을 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는데
그게 이제 지필과사로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말하기 쓰기 쪽으로 바뀌었는데 추세는 말하기 쓰기로 이제 바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기업체에서 필요한 능력은 말하기, 특히 말하기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 사실 돈도 좀 많이 비싸고 노력할 만큼 성과도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힘들게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글로 가는데 제가 이제 토익 준비하는 학생들은 또 그렇다 그래서 말하기 쓰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지금 이제 LC나 RC 해서 기본 소양을 쌓아놓는 상태에서 말하기 쓰기로 옮겨가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 이제 해야 될 게 좀 많은데 그거는 이제 추세에 맞춰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저 강조했지만은 단기간에는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은 필요한 거는 기본 능력이 되지 않으면 올라가는 것도 한계가 있고 특히 고득점으로 갈수록 점점점 올라가기 힘든데 거기서부터는 자기 능력, 실력과 노력의 결과지 거기서부터는 요령의 결과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또 아까 그 저기 학생들 예도 들었지만은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하루에 1시간씩만 해라라고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바쁘니까 주말에 몰아서 5시간 이건 효과 없어요. 이게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이게 사실은 그런 장기적으로 가는 실력 올리는 기본 그 지름길이라는 걸 좀 명심하고 해야 됩니다. 학창 시절에 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슬로우 앤 스테디였거든요. 네. 그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대균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지금 시중에 토익 교재가 정말 무수히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한테 맞는 올바른 교재 선택법 좀 알려주시죠. 교재는 우리나라가요, 그 자부심은 가져야 돼요. 일본보다 훨씬 기본 퀄리티가 다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실력이 좀 부족할 때는 좀 너무 두꺼운 책 말고 좀 얇고 부담이 적은 걸로 한 권을 끝낸다라는 성취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휘책 하나 보고 기본서 얇은 거 본 다음에 파트별 비법을 좀 정리하고 근데 시험은 무조건 봐야 돼. 실력이 없어도 네. 한번 봐야 이 토익이라는 성격을 아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문제만 실전 문제 중심으로 많이 풀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좀 얇은 기본서 보시고 어휘책 보시고 그 다음에는 실전 문제 중심으로 잘 골라서 많이 풀어나가는 방식이 좋고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게 좋아요. 자기가 틀린 것들을 이렇게 표시해서 나중에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는 방법. 이제 왜냐하면 왜 틀렸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나중에 또 틀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기본적으로 교재는 좋으니까 우선 마음에 드는 교재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양이다. 이제 분량을 좀 보시는 거 그리고 이제 너무 문법이 이렇게 지엽적인 것까지 잘 나온 책은 또 토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토익 경향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너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좀 조심하시고 잘 선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올해 토익 고득점을 목표로 삼고 계신 분들께 큰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김대균 선생님 그리고 한문섭 교수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토크앤 이슈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아쉬운 또 뉴스를 전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토크앤 이슈 제 옆에 앉으셔가지고 안방마님 역할을 하신 우리 김성경 씨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됐다라는 또 소식을 전하게 됐네요. 네. 제가 토크앤 이슈를 한 2년 가까이 네, 네. 함께 했었던 것 같은데요. 2년 동안의 시간에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많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입장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그 정보도 얻게 되고 이거는 그동안 내가 잘못됐었구나. 나도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영어 공부에 대한 자극제도 좀 됐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점 있었을 텐데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또 새로 오는 새 진행자와 함께 또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또 다른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방송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그러면 건승하십시오. 네. 성기 씨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많이 네. 도와주셔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예, 감사합니다. 자, 정말 마칠 시간인데 저희는 그 토크앤 이슈는 다음 주에 새로운 진행자와 또 함께하겠습니다. 네, 토크앤 이슈 계속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